왜 강남구 북쪽이 개발됐었느냐?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북하고 연결되는 문화적 거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학자 김시석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총선 끝난 거를 기념해서 그 당시 공약들이 어떻게 됐나를 좀 점검했고요. 지난 1월에 나왔던 이 한국도시의 미래 이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최신 내용만 들어있다 보니까 낯서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 책의 앞부분을 보시면 무슨 배경에서 이렇게 했나가 이해되실 겁니다. 3부에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특히 대서울권이 좀 얘기가 많고요, 당연히. 동남권에서는 아마 4부로 갈 것 같은데요. 드디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운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동남권 지역의 인구 배치에 큰 변화가 올 거거든요. 그 얘기는 좀 안 들여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쭉 보고 시간에 따라서 나머지 지역을 보거나 하겠습니다. 예, 강남 위상의 미래입니다. 저는 강남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올여름에 지금 강남 쓰려고 책 쓰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걸 위해서 모처에서 강연한다고 작성한 지도입니다. 보시면 강남의 기존 부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있을 때 그 중간에 강남구가 있고 그 북쪽이었습니다. 청담이니 압구정이니 학동이니. 근데 요즘에 점점 수서가 중요해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좀 관찰하는 거는 양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서초와 강남이 만나는 지점, 강남과 송파가 만나는 지점. 특히 강남과 송파가 만나는 지점에 탄생하고 있는 게 영동대로 지하 복합 공간인 거죠. 이건 단순하게 강남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잠실 지역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일종의 마이스 단지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리고 GTX가 뭡니까? 이념을 돌이켜보면 GTX A의 이념은 코엑스와 킨텍스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근본 이념이에요. 지금 킨텍스 너무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만들겠다는 게 GTX A의 원래 이념이에요. 여러분 집 앞에 집값 올리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송파구, 강남구의 연계, 그리고 이 고향의 연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강남구의 동쪽 끝인 겁니다. 기존의 전통 부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요즘 신세계가 고속터미널에 들어가서 일신해버렸죠. 최근에 백화점이 판도를 바꾼 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의도의 더현대하고 서초구의 신세계죠. 이 모델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한동안 강남구 집값이 비쌌는데 제일 압구정, 현대니, 은만이. 요즘 부촌하면 뭐죠? 밈하면 반포자이잖아요. 그냥 밈이죠, 거의 뭐. 어느 순간 다 말장난 될 정도로 엎어져 버린 겁니다.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근데 좀 제가 보기엔 서초구가 판도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강남구가 이 판도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고, 압구정, 현대라든지 요즘에 이제 재건축 얘기 나옵니다만 쉽지 않죠. 벌써 지금 서울시하고 싸우고 있죠. 설계안 가지고. 설계사무소 고발한다느니 하고 있고. 그러는 사이에 또 하나 치고 올라온 게 강남구 남부 지역인 거죠. 그 대표는 수서인 거죠. 수서역은 SRT인 겁니다. 그 강남 고속터미널과 수서역 그리고 잠실역 각각 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전국적 네트워크인데, 잠실은 국지적입니다. 그 잠실 롯데타워 만들면서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결국 동서울까지 흡수하게 될 건데, 하지만 이건 경기권까지입니다, 대략. 여기에 반해서 가담터미널은 좋긴 한데, 전국구긴 한데 버스 위주예요. 근데 요즘 시민은 못합니까? 버스보단 철도죠. 수서의 승리인 거죠. 지금 SRT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지역들, 예를 들어 최근에 여수 들어갔습니다만 판도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병원이 망해. SRT 타고 강남구 남부로 옵니다. 다 셔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래요. 그런 판도로 봤을 때는 미래 강남구의 중심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전통의 부촌인 강남구 북쪽의 언덕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개발을 못했었던 남쪽 지역의 양재천 물넘치고 하던 지역, 그 너머에 강남구 취급 못 받는 수서 1원 이쪽인 거고, 하나는 서초구와 송파구의 평야 지역인 거죠. 왜 강남구 북쪽이 개발됐었냐? 거기가 원래 전통적으로 강북하고 연결되는 문화적 거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원래 부자들은 산에 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이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가장 알맞은 데가 그 이념에 비슷한 데가 강남구 북쪽의 언덕 지역이었던 거죠. 국기원 언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영동 시형주택 말씀드렸어요. 영동 지역 개발할 때 처음에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니라 주택을 지었는데 시형주택 단지라고. 다 보면은 강남 핵심 지역, 학동이 이런 데의 언덕 꼭대기입니다.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나요. 다만 이제 맨날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죠. 그런데 짓다가 물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파트를 둘러쳐가지고 방파제 역할을 한 게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인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고 비판하는 게 왜 한강뷰를 아파트가 독점하냐는 건데, 한국 특히 서울에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하고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제방 역할을 합니다. 100년 전부터 그랬어요. 경원서 철도가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인을 모르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강남구는 보면은 겉만 이렇게 껍질처럼 아파트가 있고 속은 빌라예요, 전부 다. 이게 강남구의 장점이긴 한데 용적률이 후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의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참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 틈을 지금 타고 송파구와 서초구가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게 강남에 대한 저의 관찰 상황입니다. 나름 새 구에 다 살아본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뭐 믿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강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들으면서 불만인 게, 강남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투자 관점으로만 보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한 지역에서만 살았어요. 그래 봤을 때는 점점 중심은 넓어져 가고 있다. 이 흐름을 관찰하시라. 요즘에 이런저런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약간 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더라고, 상황들을. 여기가 전통적 부촌이니까 여기다 뭐 해야 된다 식으로. 근데 흐름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최근 새로 작성한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1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산 신도시 말씀드리면서 압구정 현대나 음마도 안 되고 있고 목동 노원도 이제 들어가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사진이 킨텍스와 킨텍스 역세권입니다. 일산 신도시 높이에 비해서 뭐 2배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재건축할 때 문제일 겁니다. 이 용적률 가지고는 단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지금은 뭐 여기는 전통적인 연역지방 문제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들어오시니까 정말 GTX 하나 믿고 들어오시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GTX가 맞는 게 아니고 물론 A의 운정부터 서울역까지는 효과가 좋겠습니다만 아마 킨텍스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거의 서서 오셔야 될 겁니다. 운정이 꽉 찰 거예요. 보시면은 또 하나 걱정거리는 뭐냐면, 킨텍스 역세권하고 경의중앙선 너머의 도심적 재개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일산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재개발이 늦춰질 거라는 얘기는 드리는 거고, 플러스로 킨텍스 역세권의 문제도 있다는 건데, 하나가 GTX를 아마 서서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하나는 지금 코엑스몰처럼 킨텍스몰을 만들려고 그래요. 킨텍스역부터 3호선 라인까지 지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코엑스몰에 2.5배를 만든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어떤 분의 공약인데, 킨텍스 이런 지하 공간 목합개발 용역 시작 잘 알아보고 투자하시거나 상가를 내시거나 수분양자가 되시거나 하길 바랍니다. 코엑스 2.5배예요. 수많은 지역이 제2의 코엑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뭐 불광 이런 데도 그래요. 근데 서울도 안 되는데 다른 지역이, 저는 좀 갸우뚱합니다, 솔직히. 진지하게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즘에 지산 투자 열풍 때 들어가신 분들이 다 지금 힘들어하잖아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GTX-A 파주 운정역 예정지입니다. 텅 비어 있죠. 지금 계속 공사 중입니다. 근데 이미 뭐 GTX 운정역 가지고 뭐 지주조합 모집 난리가 났습니다. 2, 3억대 아파트가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보시면은 GTX-A 공사한다고 이렇게 쳐놓은 펜스 앞에 강남 20분 시대, 뭐 서울역까지 20분? 지금 GTX 여기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20분 될까 모르겠습니다. 신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되더라도 2028년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30년 정도 돼야 드디어 삼성역이 개통할 거라서 그 이후일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 3호선 연장이죠. 저는 안되거로 봅니다. 역시나 골드라인도 그렇고 김포 3호선도 그런데 출퇴근 시간은 붐비 있는데 나머지 시간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3호선 타는 사람들이 느낌이 그잖아요. 절반은 구파발에서 멈추고 절반은 대화가거든요. 저도 이제 대화까지 오는 사람으로서 좀 늘 불만이 있지만 평소에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수요가 적어요.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만 갔을 때 착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김포 골드라인도 그래요. 평소에 가보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고, 서울자치도 5호선을 연장시키면은 김포 골드라인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김포시가 자체 재원으로 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김포는. 그래서 저는 정말 김포시를 위한다면 5호선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연장을. 그리고 버스 간선을 더 충실히 하는 게 맞고, 서울시와 협의해가지고 전용차로를 더 넓히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버스는 싫어하고, 그 버스 전용차로 하면은 자가용 운전하는데 불편하다고 그 싫어하고 지하철만 내리길 바라죠. 악순환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보고 있으니까 이게 파주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GTX역 운정 2억대 아파트 3호선 연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운정 신도시 끄트머리에 있는 어디 지역 답사하다가 뭐 어느 건설업체가 재건축으로 유명한 건축업체인데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운정 GTX 조기 개통으로 가장 빠르게 프리미엄을 누리다. 커져가는 운정 GTX 프리미엄 라인 완성. 근데 여기는 정말 땅끝 운정에서 가장 먼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GTX-A 운정역 개통 예정돼 있고 3호선 연장 계획 이미 있는 것처럼 쫙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있고, 저기 옆에는 경의중앙선 운영 야당역 돼 있고 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위치를 해놨는데 제가 대충 계산으로 차로 한 15분 걸리더라고요. 이 업체하고 지주조합이 아마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좀 소송도 많이 들어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홍보판을 안 치우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가시기 쉽지 않은 위치였긴 합니다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제가 몇몇 건설 업체에서 광고 문의를 많이 받아요. 근데 보면은 역세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데 무슨 역 무슨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다 보니까 제가 만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역 들어간 아파트는 역에서 가장 먼 데 만들어지고 있다.
거의 이제 규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리면서 평택에 있는 어느 지역이었는데 이게 삼성전자 수혜권이긴 해요. 가까워요. 그런데 무슨 여기란 말을 못하겠다 내가 참아. 직원 나오셔가지고 그 말하시는 거를 막진 않겠다 했더니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는 연락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양심 지켜야죠. 이 정도가 이제 1, 2신 도시의 운정 GTX까지 얘기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올드하죠. 저는 물론 기록하는 걸 좋아하고 역사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그거고 개발은 해야죠. 을지로 참 좋아하는 곳이고 힙지로 되기 전부터 답사했던 곳인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바꿔만 생각하면 한국의 핵심부가 그 모양인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더 빨리 개발됐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개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용산이나 강남에 뺏겨버린 게 있죠. 근데 지금이라도 하는 건 좋은 일인데 아마 이거와 비교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뉴타운 개발하고 비교해보면 이명박 시장 때부터 주장되던 뉴타운이 결국은 몇 개는 성공했고 뭐 기름이니 왕십리처럼 또 노량진도 그렇죠. 신길도 그렇죠. 근데 나머지 지역은 해제됐잖아요. 그런 정도의 결말은 맞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으면 뭐 신속통합이니 신통기획이니 뭐 가로정비니 모아사업이니 여기저기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방이 전쟁터입니다. 제 답사책 제목인 갈등도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른 제목이 갈등도시였는데 주민들 간에 난리가 아니에요. 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처음부터 지주업인이 맡기지 말고 정부 더 들어가가지고 개입을 해서 주민들 갈등을 좀 무마해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진지함이 아직은 좀 덜 느껴져요. 그냥 역시나 뭐 정치 행정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정치용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봅시다. 신통기획 모아타운 사업도 이런 얘기 좀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데 제 댓글창 같은데 뭐 여러분이 화나시는 거 알겠습니다만 저 그렇게 보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인 겁니다. 뭐 둔촌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열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파트 시장에서. 그렇습니다만 둔촌은 강동구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강남 3구하고 강동구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답사한다고 많이 가는데 강동구 쪽을 갈 때마다 뭐냐면 참 여기는 고립돼 있다. 서울 다른 데 가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는 거기부터 해가지고 성남이니 광주니 또는 이제 남양주라든지 이쪽 요즘에 지하철도 계속 연장되고 있고 하니까 그런 지역 국제적인 중심으로 기능할 거네 당연히. 워낙 덩치도 크고 하니까. 근데 이게 서울 전체를 대표할 만한 그런 예를 들어 뭐 반포니 음만 이런 식의까지 갈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고립됐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대표돼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헬리오시티 같은 개념이지만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였죠. 강동구 그 차이는 꽤 클 겁니다. 사람들이 달리 강남 4구 할 때 강동구 대신에 판교나 용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